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시시각각의 정철진입니다. 내년 중소기업청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약 7조 9천억 원 정도로 올해보다 12% 늘어났고요. 이 중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진흥기금도 2조 원 이상 확보됐습니다. 특히 이번 소상공인 지원 사업 중에서는요, 융자 및 보증 사업 관련 비중이 큽니다. 이자 부담이 많이 줄어들어서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 숨통이 좀 트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이 밖에도 전통시장 지원, 그리고 협동조합, 소상공인 특화센터 등에도 많은 힘이 실릴 예정입니다. 자, 이번 지원책으로요, 우리 소상공인 업계도 조금이나마 힘이 실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 활력 되찾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소상공인 시시각각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소상공인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취재 보도하는 시시각각 플러스 코너입니다.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 소상공인 정책협의회가 출범됐습니다. 이 앞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으로 표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채은 기자? 네, 이채은입니다. 그래요. 이 소상공인 정책협의회 출범이 됐습니다. 이 협의회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요.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전반적인 계략적인 상황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난 17일 소상공인 정책협의회가 첫 회의를 열고 정식 출범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중기청장, 지원기관장, 단체장 및 학계 전문가 등 15명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한국벤처투자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네. 정부와 학계, 업계 전문가들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문제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논의기구를 만든 겁니다. 협의위원으로는 한정화 중소기업청장과 이일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임충식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전국 상인연합회 회장과 한국소공인협회 회장, 대학 교수 등으로 구성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부, 학계, 또 업계 인사들이 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열심히 토론하고 이제 관련한 정책들 내겠다는 건데, 이날 17일 출범을 갖고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첫날 회의에서는 어떤 내용들 오갔을까요? 네, 이날 회의에서는 2개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예. 먼저 2015년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편성 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한 중기청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예. 이 기금은 내년부터 2조 원으로 확대되는데요. 이 중 1조 5천억 원은 정책자금, 5천억 원은 보조사업으로 편성합니다. 예. 아울러 영세 소상공인의 임금 근로자 전환에 100억 원을 신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중기청의 설명에 이어 9월 중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될 자영업 경쟁력 강화 대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이 됐습니다. 예. 자영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라이프사이클 단계별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의견이 오고 갔는데요. 위원들은 자영업자 살리기가 민생경제 회복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최우선 과제임의 인식을 같이 하고 자영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예. 역시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 가지 정말 심도 있는 이야기 나옵니다. 이 라이프 사이클 관련해서는 또 폐업과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아마 신경을 쓸 것 같고요. 이게 정책협의회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정책, 법규, 입법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텐데 소상공인들 좀 기대가 크겠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어떨까요? 네, 소상공인 정책협의회 출범에 대해서는 올해 초부터 논의가 됐었지만 위원 구성과 회의 일정 조율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 첫 회의를 열면서 앞으로는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정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중소기업청은 협의회 출범 배경에 대해 복잡다기한 소상공인 전통시장 문제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논의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협의회를 발족했다면서 협의회가 주요 정책 및 현안 사안 등을 논의하고 소통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준비되고 마련된 협의회, 앞으로요,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꼭 반영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채은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직도요, 이 갑의 위치에서 불공정 거래를 요구하는 대형 유통업체, 이 체인들 많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명절을 앞둔 시기에는 힘없는 이 을 중의 을이죠. 소상공인들에게 과도한 이 부당 요구를 한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이달 초 이 추석을 앞두군요, 이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울산지부가 대형 유통업체의 횡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까지 가졌었습니다. 이 관련 내용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울산지부 이경황 지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경황 지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일단요 이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울산지부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이 조직에 대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울산지부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홈플러스 입점 저지, 이마트 창고형 트레이더스 전환 저지, 롯데마트 피자 판매 금지, 코스트코 입점 저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입점 저지, 대상 베스트코 식자재업 진출 저지 등 SSM과 재벌 유통 대기업의 입점과 부당행위에 중소상인들과 투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의무휴일 조례 시행 촉구, 중소상인 관련 입법활동 및 홍보를 하고 있는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지역 지부로서 중소상인들을 대변하는 울산 지역 상인 운동단체입니다. 그런데 지부장님 이제 이달 초였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용이 이제 대형 업체들의 과도한 요구에 대한 이 규탄이었는데 또 추석을 앞둔 시점에서 이렇게 나서서 세간의 관심이 좀 모아졌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또 기자회견을 갖게 된 계기 분명히 있었죠? 예, 맞습니다. 그 해마다 추석 구정 등 명절이 다가오면 네. 대형 유통업체와 지역 특정 개인 슈퍼들의 부당한 불공정 행위가 납품업자와 유통대리점주에게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예. 하지만 불공정 거래를 공식적으로 신고하기에는 생계와 직결된 영세업자로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관행처럼 이루어지게 있는 게 현실이었는데요. 예. 그래서 울산 지역 중소상인들을 대변하고 있는 저희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울산 지부 이름으로 이번 추석부터는 미리 불공정 거래 신고를 경고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활동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예 사전에 좀 먼저 나서신 거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이제 추석 전에 그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요. 효과는 어땠습니까? 좀 이런 과도한 요구들, 횡포들이 좀 줄었을까요? 아, 예. 일단 기자회견의 효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현재 대기업 유통재벌의 불공정 사례는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기업 대형마트 및 SSM을 상대로 자체 감시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역 특정 개인 슈퍼의 경우에는 이전부터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선물 세트, 특히 과일 상자 강매와 행사 물품 강요, 행사 인건비 지원 요청 등 사례가 추석 전에 저희 집으로 접수되었지만 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개인 슈퍼는 직접 신고 없이는 실사가 어렵다는 명점 때문인지 아직 공적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 지부는 추석 전에 접수한 유통업체와 특정 개인 슈퍼 간의 월말 결제 관계를 확인 후에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울산 지부명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신고를 할지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살짝 지부장님이 뭐 과일 상자 강매 이런 얘기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도대체 어떤 요구를 좀 합니까? 이게 명절에 특히 일반 뭐 공산품이나 뭐 이런 비누 세트나 이런 거는 예. 다시 재판매가 되지만 예. 받아도 과일 상자 같은 경우에는 생물이다 보니까 예. 이게 처리를 못하게 되면은 완전히 상한 물품을 받게 돼요. 근데 할당을 해서 그냥 팔아라 그렇죠. 준다는 거죠. 미리 과일 상자를 미리 배정을 하고 예. 강매를 하고요. 예. 그리고 과일 상자 대신 다른 걸로 이렇게 교체해달라고 해도 교체해주지를 않고 네. 거래처별로 과일 상자 강매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손해를 보고 다시 이렇게 업자에게 파는 경우도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분들이 떠안게 되겠네요. 이런 거. 과일 상자 같은 건요. 그렇죠. 예, 판촉비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이건 어떤 구조로 이루어집니까? 예, 판촉비는 뭐 이런 세일 행사라든지 명절 행사 이런 판촉 명목으로 예. 직원을 쓴다고 하면서 예. 매일 고정으로 일정 금액을 납품해준 대금에서 공제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뛰어가는 거네요. 그럼 아예 이렇게. 그렇죠. 이런 건요. 예, 판촉비 명목으로. 예, 물건 값에서 까버리는 거죠. 예,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이런 거 좀 규모도 알 수 있을까요? 규모는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정확한 단위로는 설명하기가 조금 그러니까 뭐 보통 한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그냥 같이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주는 겁니까? 이런 그 판촉비는? 정도가 아닙니다. 뭐 아, 그 100만 원 이상입니까? 이상 떼이는 경우도 있고요. 뭐 100만 원대입니까? 예, 100만 이상 때도 있고 뭐 예. 1, 20만 원대도 있고 그보다 더 많을 때는 새로 오픈점을 열 때 예. 더 많은 돈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이제 이런 건 또 이제 작은 사례고요. 아예 아주 이름난 대형 유통 체인들이 또 이렇게 갑의 횡포를 부리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그거보다는 저희 지역에 네. 대기업으로 인해서 네. 이때까지 피해를 입은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울산 지역이요. 예, 울산 네. 지역에. 저희가 2010년에 전국통상연합회 울산 지부를 결성하고 난 뒤에 예. 그 대상이 지역 개인 식자재 업체로 개업 후 대상 베스트코로 기습 변경 지역 대리점과 상의 없이 별도 법인이라는 이유로 네. 가격 파괴와 유통질서 교란으로 지역 중소상인들의 매출 감소와 거래처 감소를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동구청에 지역 상인들을 기만하고 동구청까지도 속이고 기습적으로 도둑 입점을 해가지고 직영점 형태로 운영을 하면서 예. 지역 슈퍼들이 도산과 유통대리점의 매출 감소가 발생됐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지역 상인들과 함께 517일간의 천막농성 투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울산은 아무래도 5개 구군으로 나눠 있지만 동일 상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 휴일이 같은 날 일요일인 휴일날 실시하는 게 필요한데요. 네. 하지만 대기업 유통재벌들의 개입으로 입법 취지인 휴일날이 아닌 평일로 바꾸려고 하고 있어서 지역 상인들의 매출 정대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례가 대기업들이 횡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이제 바꾸려고 하는 겁니까? 어떤 거 말입니까? 의무 휴일이요. 평일로 조례를 좀 변경하려고 합니까? 예. 예, 지금 평일로 바꾸려고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래저래 많이 좀 힘드실 것 같은데, 뭐 어떤 예. 대응책이나 자구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예, 뭐,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말이십니까? 예, 요번에요. 예, 요번 기자회견의 불공정 거래가 아마 초점이었는데요. 예. 예, 불공정 거래 척결을 위해서는 공적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 활동 강화와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뢰 지위에 있는 납품업자, 유통대리점, 입점점주는 자기의 생계가 한계가 오기 전에는 불공정 거래를 직접 신고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저희 지부에서도 사안에 따라서 전국통상연합회 울산 지부명으로 불공정 거래 사례를 신고를 확대하겠지만은 네. 근본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역할 강화가 미연의 불공정 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장치라고 봅니다. 혹시요, 지부장님 이렇게 좀 신고를 한 그런 가게들에 한해서 뭐 보복 조치 이런 것도 좀 있을까요? 현재 안타깝게도 개인이 직접 이렇게 신고한 사례가 예. 아직도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예 신고 자체를 못 하는군요. 예, 그렇죠. 거래처가 끊기면 생계에 영향이 있으니까. 그래서 네. 저희 지부와 같은 단체명으로 이를 확대를 하고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인이라고 해서 좀 이렇게 등한시하기보다는 한 번씩 순회도 하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지부장님께서 여러 사례를 좀 갖고 계시다가 뭐 공정위 쪽하고 한번 찾아가가지고 이런 걸 대표로 좀 신고도 하고 그러셔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 안 그래도 추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석 때 접수된 사례들이 월말에 결제 관계가 어떻게 그렇죠. 되는가에 따라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본보기로 한번 시행을 해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울산지부 이경황 지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差别，他们的凤梨酥跟我们差别太大了。还是，在一般的客人认为我们这个凤梨酥非常的奇特，与传统的凤梨酥完全不一样。他们都认为说，这个凤梨酥做到这样，好像是台湾的奇迹呀。秘诀就是一定要用顶级的原料下去制作，才会好吃，而且要用心。最主要就是产品客人喜欢，而且有值得。第一个步骤就是说，台湾的客人他要出国，他买什么能够代表台湾的产品，而且对方又喜欢，所以他们选择了凤梨酥，选择了嘉德的产品。네, 지난 19일 아시아인들의 축제 인천 아시안게임이 막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바로 이 인천 지역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이번 인천 아시안게임은 아시아 이 45개 나라의 선수와 스텝 15,000명을 비롯해서요, 세계 외신 취재기자들 또 관광객 아주 많은 외국인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당연히 인천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 또 이 관광업체들은 아시안게임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요, 이 인천 지역의 신기시장은요, 아시안게임 주 경기장하고 매우 가까워서 많은 관광객들의 방문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한 내용 인천 신기시장 상윤회 김종린 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종린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이 신기시장은요, 아시안게임 열리는 주 경기장하고 굉장히 가깝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네. 열기가 더 생생할 것 같은데, 지금 신기시장 분위기도 궁금하고요. 인천 지역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저희 신기시장은 지난 5월부터 이제 아시안 게임에 대비해서 대엠블런이라든가 45개국 참가국 국기를 시장 전체에다 걸어놓고 그 분위기를 상당히 조성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일요일 날 28일 날에는 시장에서 인근 방송국인 남인천 방송국과 남구청이 같이 주최하는 아시안 게임 성공 기원 행사 한마당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 이런 분위기를 통해서 아시안 게임 분위기를 고조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예. 이렇듯 우리 신기시장에서는 어느 때보다도 우리 45억 아시아인 축제인 아시안 게임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 노력을 희망찬 분위기로 넘쳐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회장님, 네네. 이 아시안 게임 특수 지금까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신기시장 분위기 어떤가요?
글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시장이기 때문에 예. 신기시장에서는 그동안 인천공항이라든가 또 인천항이라든가 여러 기관들과 협력해서 꾸준히 관광객을 받고 있었어요. 예. 근데 점차 이제 그 수가 늘어나는 추세고 저희 신기시장에는 그 기존에도 인천공항 그 환승객들 있죠. 네. 인천공항에서 그 비행기를 갈아타는 환승객들을 위해서 그 신기시장 무료 셔틀버스를 하루에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운행을 하고 있는데, 네.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한 30명까지 매일같이 관광객이 방문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저희 신기시장에서는 이런 관광객들을 위해서 먹거리에도 저희 신기시장 자체로 만든 신기 통보라는 네네. 엽전이 있어요. 그 예. 엽전을 이용해서 신기통보 액세서리, 전통공예품 이런 걸 시범적으로 이제 일부 판매하고 있는데 그 반응도 상당히 좋습니다. 예. 또 요때를 맞춰서 또 아시안 게임이 저희 신기시장을 위해서 개최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시아 전체의 신기시장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네. 인천의 대표적인 관광 코스로 정착된다면 외국인 방문객도 그렇고 저희 그 시장의 매출도 많이 오를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당장 오늘부터 이제 더 열기가 더 후끈 달아오를 겁니다. 준비도 많이 하셨죠, 그동안? 네,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것들 했을까요? 저희는 그 관광객들을 위해서 일단 그 150개의 간판을 픽토그램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림으로 그 외국인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소형 간판을 150개 점포에 장착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관광객들이 그 픽토그램만 보고도 그 픽토그램 밑에 이제 그 2개 국어 영어 내지는 중국어로 이렇게 외국인들이 이 점포에서 뭘 파는가 하는 걸 쉽게 알 수 있게 편리하게 그 간판을 장착을 했고 예. 또 키오스크라고 DIG 있죠. 그 안내 그 판인데 요걸 시장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2개소에 그것도 장착을 했습니다. 예. 그 끝으로요. 또 인천 아시안 게임 관련해서 인천 지역에 특히 신기시장에 많이 좀 찾아와 주십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희 신기시장은 그 기존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그 일부 먹거리도 많이 조성되어 있고 그리고 또 먹거리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기시장에 한번 방문해 주시면은 다시 오고 싶은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예. 딱 가면 뭐 먹어야 됩니까? 하나만. 저희 신기시장 한번 놀러 오십시오. 저희 한 50년 전통의 그 맛있는 순댓국밥 한 그릇 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 신기시장 상인회 김종린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인천광역시가 인천 지역 전통시장 관광 안내지도 2만 부를 제작해 아시안게임 경기장 홍보센터와 관광 안내소에 배포했습니다. 전통시장 안내지도는 외국인 선수와 관광객이 전통시장을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등 6개 국어로 제작됐으며 지도에는 전통시장과 지하상가 및 특색 음식거리의 특산물과 위치 등 자세한 소개가 수록됐습니다. 서울특별시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화장실 및 주차공간 확대 계획을 추진합니다. 시는 화장실이 없는 63개 전통시장에 공용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민간 화장실을 개방하고 주차시설이 없는 전통시장에는 매년 전용 주차장 한두 개를 건립해 오는 2018년까지 전통시장 화장실 및 주차장 확보율을 10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상공인이 대상공인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 소상공인 시시각각은 계속됩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